전편 제9절 효자정리. 수자타라는 젊은이의 슬기. 수자타의 부친은 인도의 한 지방의 대지주로 큰 부자였으며 가정이 화목했다. 어느 날 수자타의 할아버지가 급작스레 돌아가셨다. 수자타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지고 만 것이다. 할아버지의 장례가 성대히 치러지고 화장한 유골을 집으로 모셔다 흙탑을 세워 그 속에 봉안했다. 효성이 지극한 수자타 아버지는 탑을 떠나지 않고 매일 슬픔에만 젖어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일가 친척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이제는 슬픔을 거두라고 말려도 듣지 않으시니 수자타는 크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저토록 슬퍼하시다 아버지마저 병이라도 생겨 건강을 해친다면 어쩌나 염려하고 고심을 하던 차에 수자타는 길거리에 죽어 넘어져 있는 소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퍼뜩 좋은 방편이 생각이 났다. 그는 곧 주위에서 풀과 물을 가져다가 죽은 소 앞에 갖다 놓고는 소를 향해 먹어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은 수자타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죽은 소에게 풀과 물을 먹이려는 것을 보니 수자타가 정신이 돈 것 같구만 하고 소근거리는 것이다. 그러나 수자타는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오랜 동안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큰일이라도 난 듯이 수자타의 집으로 몰려간 것이다. 그들은 탑 앞에서 슬픔에 젖어 있는 수자타의 아버지에게 아들에 대한 전후 사정을 말하니 수자타의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어 소가 죽어 넘어져 있는 장소로 단숨에 달려갔다. 수자타의 행동을 지켜본 그는 아들을 향해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죽은 소에게 물과 풀을 주면서 먹으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다고 죽은 소가 일어나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어쩌다 이리 되었느냐며 탄식하고 있었다. 이때 수자타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이 소는 아직 머리도 있고 눈도 입도 있고 발도 꼬리도 몸뚱이도 있으니 조금만 있으면 일어나 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화장하여 타고 남은 한 주모 할아버지 뼈가루를 흙탑에 모시고 그토록 슬퍼하신다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살아오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행동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참으로 지혜로운 아들이구나. 너는 이 세상 일도 저 세상 일도 모두 다 아는구나. 이 아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런 미친 일까지도 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고맙구나. 이제부터는 나도 흙탑 앞에서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으련다. 이제 알았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구나. 두 부자는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남전 수자타가 붙은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우리들은 그간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졸지에 잃고
절규하는 아내의 모습도 보았고, 공경하는 부모님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여식의 모습도 보았고, 3대 독자를 잃은 어머니의 실진하는 모습도, 가족을 일순간에 모두 잃고 혼자 남은 이후 망연자실도 봐왔다. 그들의 슬픔은 당사자 이외에는 그 농도를 측정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마저 망각하고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망인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과거 없는 현재란 있을 수 없으며 현재 없는 미래란 상상할 수 없는 법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현재 현실인 것이다. 깊은 슬픔은 그 깊이가 깊은 만큼 슬픈 촉으로 간직해야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음을 현실 속에서 당당히 표현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이치, 즉 진리는 생자 필멸이요 회자정리인 것이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부부지간, 부모 자식지간, 혹은 일가 친척 또는 친구지간 기타 인연 맺고 살아온 일체의 무정을 서로 좀 더 사랑하고 감싸주고 일깨워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천편 제9절을 끝내겠습니다. 긴 시간 틀어주셔서 고맙습니다.